생명기술은 인류의 생존 및 번영과 관련된 식량 자원의 확보와 건강한 삶을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염되는 환경을 정화하며 기존의 화석 연료 에너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의 개발에 활용되고 있지만 무분별한 기술의 사용은 우리 사회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고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는 방안인 사회와 환경의 번영을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배우게 될 이 단원에서는 생명기술의 의미와 활용, 적정기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해하고 이를 위한 합리적인 태도와 실천하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자, 미래에는 어떤 생명기술이 개발될까?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아마 가정시간의 진로와 진로 설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생명기술, 그러니까 바이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이오 산업이 앞으로 미래 직업의 아주 유망한 직종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인간에게 유용함을 제공하고 자연 환경을 대상으로 변형한다는 점에서 기술의 정의와 생명기술의 정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여 생명기술의 영역이 기술의 한 영역임을 스스로 확인하게 하고 생명기술이 인간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새로운 품종, 제품, 서비스 등의 창조에 사용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명기술을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의 흐름은 우리가 이제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고 또 이 다음 장에서는 학습 목표를 알아보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생명기술의 의미와 특징을 주로 알아보고 다음 시간은 생명기술 시스템의 세부 요소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확인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을 거쳐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생명기술과 관련이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모두 한번 찾아보기로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생명기술과 관련이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자, 여기서 이 사람은, 이 간호사는 백신으로 독감을 예방하는 예방주사를 맞추고 있고, 이 사람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은 약국에서 약으로 부족한 비타민을 보충해서 먹고, 이 사람은 우수한 품종의 고기를 섭취하고 있고, 이 사람은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명기술과 관련된 것이 뭐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생명기술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생명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생명기술의 의미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음을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로 정합니다. 자, 그러면 생명기술의 의미와 특징, 먼저 생명기술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 때문에 인간의 생활은 풍요로워졌지만 식량 자원의 부족, 새로운 질병의 출현, 환경 오염과 에너지 고갈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생명기술이 더욱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기술이란
생명체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하고 생명체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거나 생명체의 현상을 이용해서 인간들에게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수단이나 활동을 우리가 생명기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생명기술은 농업 분야, 의료 분야, 환경 및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기술은 식물이나 동물의 형질 개선, 미생물을 이용한 개발과 같이 인간에게 유용한 것을 생산해내기 위해 살아있는 생물체나 그 일부를 조작하여 이용하는 기술을 우리가 생명기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생명기술에는 환경에너지 분야, 그리고 농업 분야, 의료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슈퍼 옥수수, 그에 대한 부정적인 것으로서 옥수수의 역습이라는 책도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되면 그러한 책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교육 분야에서 생명기술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웰스에 따르면 생명기술의 어원적인 정의를 생명기술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명기술은 바이오, 테크놀로지, 다시 말해서 바이오의 살아있는 유기체, 다시 말해서 생물을 우리가 바이오라고 합니다. 테크노, 기술, 체제 또는 도구를 우리가 테크놀로지. 그 다음 로고스, 로지는 학문 또는 연구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기술을요. 매번 이야기하지만 바이오 산업이 앞 미래 사회에서 있는 여러분들 사회에서는 아주 뜨게 되는 산업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생명기술의 특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생명기술은 대상의 범위가 넓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갈 겁니다. 그리고 부가가치가 높다. 여러분들 여기서 부가가치라는 말은 다 아시죠? 부가가치. 자, 땅속에 금이 있습니다. 금 한 덩어리, 한 조각, 한 또는 가루죠. 땅속에 금을 캐서 그것을 세공을 해서 금반지로 만들었을 때 금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땅속에서 다이아몬드 원석 자체는 큰 가치가 없지만 그 원석을 가공했을 때 엄청난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부가되는 가치, 부가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생명기술은 영향을 미치고 다른 학문이나 영역과 연계성이 높고 또 실용화하기 쉽고 친환경적이라는 것이 생명기술의 특징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생명기술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기술은 동식물뿐만 아니라 미생물 또한 생명기술의 대상 범위에 속하는 미생물의 복제 능력을 이용하여 치료 목적의 생리 활성 물질을 대량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기술은 동물, 식물,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 범위가 넓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품종의 가축을 대량으로 번식한다는 거나 미생물을 이용해 의약품을 생산한다는 거나 이러한 것 등이 다 생명기술의 특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생명기술의 첫 번째 특징은 대상의 범위가 넓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여기 장미 그림 보시죠. 장미. 보라색 장미도 있고 파란색 장미도 있고 노란 장미도 있고 그러네요. 파란 장미가 가장 비쌉니다. 장미에는 원래 파란색을 내는 성분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색, 그런데 거기다가 청색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파란색 장미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파란색 장미는 희소성이 있어서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즉, 생명기술은 생산 과정에서 투입되는 자원과 비용에 비해 생산되는 산출물의 가치가 매우 높다. 가치가 더욱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선생님은 뭐라고 했죠? 방금 부가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장미보다 비싼 가격에 팔립니다. 파란 장미는요. 다음 세 번째.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시골에 가서 이 포플러 나무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품종의 포플러 나무는 중금속을 흡수하는 능력이 기존의 일반 포플러보다 훨씬 높고 더 많은 바이오매스 생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생명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 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기술로 환경을 정화하는 생물체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포플러 나무는 환경을 정화시킨다. 시냇가나 도로가에 포플러 나무가 그리고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심어졌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리고 키가 굉장히 크고 반듯하게 올라갔었죠. 이와 같이 새로운 품종의 포플러, 이제 원래 포플러보다 새로운 품종의 포플러가 중금속 흡수 능력이 기존의 일반 포플러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생물체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슐린, 당뇨 환자들이 맞는 주사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만들어고 있는 백신 등의 의약품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큰 도움을 줍니다. 이와 같이 생명기술은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즉, 생명기술은 식품, 질병 진단, 그리고 치료, 에너지의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벌써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이 백신이네요.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는 인슐린이나 백신 등의 의약품을 생산해냄으로써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변에 대형 할인점이나 마트에 가면은 다양한 색깔을 가지는 무지개 방울토마토를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방울토마토가 빨간색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노란색도 있고 약간 보라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기술은 다른 기술 영역보다 실생활에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생명기술은 연구 개발 결과를 대부분 바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다른 기술 영역보다 비교적 실생활에 적용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토마토 많이 보셨죠? 무지개 토마토. 여러 군데서 따서 섞는 것이 아니라 한 나무에서도 이렇게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기술은 우리 실생활에 아주 다른 기술 영역보다는 적용하기가 쉽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생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생명이 언제 시작되는가? 등의 윤리학적인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생명기술은 의학, 윤리학 등 다른 학문과 연계되어 발달하기도 하고 정보통신기술 등 다른 기술 영역과 융합하여 발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림에 지금 스마트워치가 있는데 이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애플에서 만드는 워치나 그 갤럭시 워치 지금 4까지, 4까지 나와 있죠. 여기에는 각종 헬스 프로그램이 많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윤리 문제가 등장했네요. 윤리는. 예전에 한참 줄기세포로 맨 먼저 복제한 둘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복제를 해버렸네요. 그러면은 동물을 복제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동물을 복제하면 사람도 복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서 윤리적인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종교 측과 갈등을 많이 빚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복제한 둘리를 만드는데 지금쯤은 아마 사람도 비슷하게 복제해내지 않았을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또 개를 복제하기가 어려웠는데 개도 일부 복제를 했죠. 그러다가 무슨 사건을 기계로 지금 이 복제 부분이 쏙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줄기세포 같은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그 아일랜드라는 영화를 시간 되면은 이 학기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생명기술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기술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은 중학교 3학년이 만들어 놓은 영상을 보시면서 생명기술의 역사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